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금 논쟁 뛰어든 일론 머스크라는 기사인데요. 한국 경제 기사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자산 관리를 돕는 누군가는 오래전에 머스크에게 테슬라 지분 일부를 매각하라고 제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머스크가 지난주 트위터에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지분 10%를 청산해야 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올린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는 만기가 돌아오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주식 매각 외에 유일한 대안은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머스크의 손실은 커질 수 있다. 머스크가 올린 설문조사 결과는 주식 매각에 찬성하는 비율이 58%, 반대는 42%로 나왔다. 그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트위터에 최근 들어 미실현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검찰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 냈습니다. 최한종 한국경제 기자고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 부장검사 조주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권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회사 내부 정보를 흘려 고객들에게 매수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아픈 손가락 건설 결국 팔린다고 하네요. 10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건설 지분 99.99%를 큐캐피탈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데 사실상 합의하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전체 매각 금액은 4천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인수 컨소시엄에는 앵커 투자자인 큐캐피탈을 중심으로 유진자산운용, 신영증권 PE 부문 등이 참여한다. 두산그룹의 부동산 개발 자회사인 DBC 등도 현금 1,200억 원과 현물을 출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두산그룹이 두산건설을 향후 대사오는 구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양측은 다음 주 주식매매계약 SPA를 체결하고 연내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신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두산건설 팔린다. 두산그룹 구조조정 마침표라는 기사네요. 임세원 서울경제 기자고요. 12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두산건설 지분 99.99%를 사모펀드 PEF인 큐캐피탈과 신영증권 계열인 신영 프라이빗 에퀴티, 유진자산운용 등이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가는 4천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지만 인수 후 추가 증자 필요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수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두산그룹 그 구조조정 사례를 한번 잠깐 볼게요. 2020년 9월에 두산 타워 매각을 8천억 원에 했고요. 두산 솔루스 매각 7천억 원 정도 됐고, 두산 모트롤 비지 4,500억 원 정도 됐고, 오노가가 두산 퓨얼셀 지분 23% 증여 6천억 원 정도 됐고요. 두산 인프라코 매각이 8,5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5RE로 ESG 경영 속도내는 롯데쇼핑이라는 김빛날 기자입니다. 네, MBG 헤랄드 경제네요. 5대 프로젝트인 5리 프로젝트도 처음 공개됐는데요. 리얼스, 리너지, 리유즈, 리조이스, 리바이브로 ESG 활동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머지 4개 프로젝트도 기존의 롯데쇼핑이 추진하는 사업과 맞닿아 있다. 리너지는 RE100, 리뉴어블 에너지 100% 및 EV100, 일렉트릭 비이클 100%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프로젝트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하고 회사 보유 차량 전체를 전기차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리유즈는 올해 초 지분 투자에 참여한 중고나라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소비자에게 폐기물 감축 활동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중고거래 활성화와 함께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 넘어 택배 농보는 카카오 배송 서비스 생배 인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아시아경제고요. 생배 구트럭 사업 현황 한번 볼게요.
맞춤형 생활배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물류창고 경영 컨설팅하는 회사고요. 설립일은 2012년이고요. 직원 수 20여 명입니다. 배송 인원 200명, 보유 트럭 수 200여 대, 물류 거점 수 7개, 인증 및 특허 5개, 연매출 120억 원, 월간 물동량 40만 박스 됩니다. 11일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물류사업 확대를 위한 배송 서비스 생배를 운영하는 구트럭의 경영진과 수차례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생배라는 물류기업을 인수하고 싶어 한다고 기뜸했다. 특히 카카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류회사인 생배는 고객 친화적 택배 배달 서비스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고객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다. 2012년 설립된 물류회사로 최근 5년간 매출이 10배 이상 늘었다. 2016년 11억 원 규모의 매출액 규모가 2020년 말 기준 120억 규모로 상장했다. 수도권 내 200여 명의 배송 인력과 200대 이상의 사륜과 이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월 약 40만 건의 상품을 배송한다. 의약품이나 고가의 장비 등 특수성에 맞춘 특화 배송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더 방침된 국내 부동산 외국인 놀이터 될 수도 정부 뒷북 대책 논란이라고 합니다. 매일경제 김정원 기자인데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10억 원이 넘는 자본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0억 원 이하 거래는 하는 이나 외국환 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위반 금액의 2에서 4%에 해당하는 돈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만약 비거주 외국인이 불법 외화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적발됐는데 국내 다른 자산이 없다면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압류하게 된다. 압류 이후에도 벌금 등을 내지 않고 버티면 해당 자산은 강제 매각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며 취득세 20%를 추가해 부과하고 홍콩에서는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호주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